오름들에 둘러싸인 아늑한 중산간 마을. 밭 사이로 의외의 풍경이 얼굴을 내미는데요. 5,200여 제곱미터의 넓은 정원입니다. 이곳에도 겨울이 찾아왔는데요. 언뜻 보면 색을 잃고 말라버린 것 같지만 형태를 간직한 갈색의 꽃들은 그 모습대로 아름답습니다.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식물들을 위한 공간도 있는데요. 사방으로 햇볕이 넉넉히 드는 유리 온실입니다. 바깥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싱그러움을 더하는 건 잎사귀가 예쁜 관엽식물입니다. 꽃이 귀한 계절에 눈호강을 시켜주는 고마운 식구도 있죠. 한참을 이곳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열린 가드닝 수업인데요. 선생님은 이곳 정원직인 선영 씨입니다. 저는 원래 서울에서 플로리스트 활동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플로리스트는 농부들이 이쁘게 만들어 놓은, 키워놓은 꽃을 가지고 이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키우고 싶었어요. 좀 저는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제주도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9년 전에. 당근과 감자 농사를 짓던 5,200여 제곱미터의 땅. 정원사가 되기로 결심한 선영 씨는 상고가 아닌 정남향의 온실을 지었습니다. 꽃과 나무도 마음껏 심었죠. 올여름엔 정원 얘기를 담은 책도 냈는데요. 선영 씨는 어쩌다 이렇게 거침없이 달려오게 된 걸까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오래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제주도에 내려오면서 가족 기록하는 그런 느낌으로 내려올 때부터 사진 하나 올리고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블로그처럼 글을 오래 많이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보고서는 출판사 쪽에서 연락이 와서 묶어서 좀 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정원이 풍성해지고 자리를 잡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긴 성장통을 이겨낸 끝에 도시의 플로리스트에서 섬의 식물집사로 거듭날 수 있었죠. (8년의) 노력이 연근 선영 씨의 정원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정원지기를 따라 나섰습니다. 발길이 멈춘 곳은 나무 앞. 그래요. 네, 커요. 멀리서도 눈에 확 띄는 키가 큰 나무인데요. 왠지 낯익다 했더니 유칼립투스입니다.
유칼립투스는 원래 엄청 빨리빨리 자라는 속성수예요. 그래서 환경이 맞으면은 제 환경에서는 1년에 3m에서 6m까지도 자란다는 기록이 있어요. 마당에다 심고 싶으신 분들 기준으로는 서울에서는 얼어 죽어요. 그래서 남부 지방에서는 월동도 되고 마당에서도 키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식물이에요. 그리고 특히 꽃꽂이, 플로리스트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주 꿈의 소재거든요. 향도 좋고 그다음에 얘가 불을 태우면은 방충 효과가 나오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런 오일 성분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기도 하는데 유칼립투스는 잎 색깔이 보통 우리가 초록색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은색이 나는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죠. 근데 이게 이제 마당에서 키운다던가 화분에서 키우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식할 때 몸살을 많이 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얘는 한번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6m의 거장이 된 유칼립투스는 정원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대표 나무가 됐습니다. 따뜻한 제주에선 이 계절에도 꽃이 피는데요. 흔히 금자녹대라고 불리는 제주 수선화입니다. 추위를 견뎌내는 당찬 녀석들도 있는데요. 정원 안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봤습니다. 이거는 덩굴성 식물로서 좁은잎 배풍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풍등이라는 식물인데 산과 들에 자라는 덩굴 식물인데요. 꽃이 참 앙증맞네요. 얘는 이제 특별하게 덩굴성이잖아요. 요새 정원에다 집을 짓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시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일반적으로 땅에다 뿌리를 받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교목류나 관목류보다 덩굴성 식물들 의외로 많이 찾으세요.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도 거의 반상록이고 그러니까 덩굴성 식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하면 아치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잘 키울 수 있는 식물이고 관리도 너무 쉬워요. 다양한 식물들이 어우러진 선영 씨의 정원은 중산간의 풍경과도 자연스레 어울립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엔 작은 숲이 있는데요. 산책을 나온 줄 알았더니 뭔가 찾는 게 있나 봅니다. 선영 씨가 매달린 건 꽃도 열매도 아닌 덩굴 줄기입니다. 칡 덩굴을 자르고 있어요. 칡 덩굴이야? 네. 칡 줄기라고 그러죠. 칡 줄기는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동네 어르신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나무나 칡줄기 가지고 옛날에 바구니 많이 만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이제 막 찾아다녔더니 집 주변에 너무 많더라고요. 선영 씨는 플랜테리어 재료를 가까운 자연에서 찾습니다. 제주의 지천은 고사리도 선영 씨가 즐겨 쓰는 소재죠. 모양도 이쁘고요. 가을 되면 나름 단풍도 이렇게 져요. 그래서 되게 아름답잖아요. 밭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보리수 나무입니다. 잎사귀가 매력적인 식물이라는데요. 관리를 하지 않은 그냥 잡나무인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말로 잡초가 아니라 잡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식물은 말라도 잎이 잘 안 떨어지고요. 또 특징이 뭐냐면 잎이 앞면하고 뒷면이 완전히 색깔이 틀려요. 이렇게.
앞에는 초록색인데 뒤는 거의 하얀색에 가깝거든요. 이런 소재들을 여러 가지 이용을 해서 다른 거랑 같이 이렇게 컨비네이션해서 여러 가지 만들면 되게 재밌게 뭔가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궁금증을 풀 시간. 이거를 이용해서 틀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방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여자 어깨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해서 벽에 걸면 가장 이쁘다고들 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줄기를 잡고요. 잘 끊어지지 않고 탄성 있는 측줄기는 리스의 틀을 엮기에 그만인데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느낌이 틀리답니다. 굉장히 러프하게 할 수도 있고 촘촘하게 할 수도 있고 두껍게 할 수도 있고 가느다랗게 할 수도 있고 주변에 보면 제주도에 가을에 되면 빨간 열매들 나오는 나무들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먼나무 같은 거 있는데 이런 열매 소재를 쓰실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말랐을 때 후두두둑 떨어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먼나무가 아주 대표적인데 이뻐서 이런 재료를 썼는데 금방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 지저분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은 애들. 지금 이거는 식나무 열매인데 좀 떨어짐이 덜 하고요. 한 방향으로 꽂은 소재들은 떨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해 줍니다. 리스는 보통 크리스마스에 거는 장식으로 쓰이지만 계절에 따라 다양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데요. 집안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니 연말연시를 맞아서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이렇게 취미 생활을 영위를 하고 싶어 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식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싼 식물들 위주로 요새 유행이 흘러가요. 정원에 있는 식물들도 이름도 외우기 힘든 그런 식물들 위주로만 심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정원 문화나 식물 문화가 너무 극히 일부 소수의 즐길거리로 전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원 가드닝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들은 그러지를 않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도 그다음에 내 정원이 없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송당리엔 제주의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식물 집사가 살고 있습니다.